안녕하세요, 애청자님들. 최근에 저는 뉴스에서나 보던 황당하고 기가 막힌 일을 겪게 되었네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믿었던 사람이 이런 식으로 저를 배신할 줄은 몰랐기에 머리에 무언가 맞은 것처럼 한동안 제정신이 아니었죠. 그래서 다친 마음을 회복하기까지 꽤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고 하더니 그 말이 정말인가 봐요. 살면서 제 이야기를 어딘가에 털어놓은 적이 없는데 이렇게 사연까지 남길 용기를 낸 것을 보니 말이에요. 오늘 저는 여기서 제 이야기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새 인생 당차게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제 사연 시작해볼게요. 얼마 전에 저는 부동산에 월세집을 보러 오신 분이 있어서 그분에게 방을 하나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 집은 이사가 예정되어 있는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었던 곳이었죠. 사실 저는 친구와 함께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예요. 형편이 좋지 않아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왔고 졸업하자마자 공인중개사 시험을 봐서 지금까지 밥벌이를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부동산 중개인 일이 제 인생에 이렇게 큰 도움이 될 줄은 전혀 예상을 못했네요. 손님에게 집을 보여드리던 그날 그곳에서 일이 하나 있었거든요. 월세집을 찾고 있던 손님이 방 여기저기 구경하고 살펴보실 동안 저는 앞에서 이것저것 설명을 해드리다가 우연히 옆 탁자에 있던 스티커 사진 몇 개를 보게 되었죠. 그런데 정말 황당하게도 사진 속에 제 남편이 있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제가 사람을 잘못 본 건가? 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진 속에 보이는 사람이 제 남편 같더라고요. 아주 다정한 모습으로 찍은 사진이었는데 제 옆에 세입자도 함께 있었기에 대놓고 사진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여자의 촉이라는 게 정말 있는 것인지 탁자에 있던 사진을 제대로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머리를 쓰게 되었어요. 어머, 사진을 보니 남자친구랑 사진을 찍었나 보네요. 요즘은 이렇게 커플들끼리 스티커로 된 사진 많이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남자친구랑 제가 사진 찍는 거 워낙 좋아해서요. 그래서 데이트할 때마다 스티커 사진은 꼭 찍고 있어요. 제 남자친구 정말 잘생겼죠? 그러네요. 남자친구가 참 잘생겼네요. 보니까 얼추 결혼할 나이 되신 것 같은데 월세집 내놓고 나가시는 것을 보니 결혼 예정되어 있으신가 봐요. 네, 이제 곧 결혼할 예정이에요. 사실 비밀 하나 알려드리면 저 얼마 전에 이미 남자친구랑 살림 합쳤어요. 전 혹시나 세입자가 저를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최대한 티를 내지 않고 대화를 이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사진을 들어서 확인해 보았죠. 자세히 확인해 보니 전까지 설마 했었는데 예상대로 사진 속의 남자는 저희 남편이 맞았어요. 그날 저는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무엇인지 제대로 느낄 수 있었죠. 그 와중에 저는 의심을 받지 않으려고 상간녀에게 칭찬도 던졌어요. 그랬더니 상간녀는 아주 신이 나서 남편 자랑을 늘어놓고 살림을 합쳤다는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는 속에서 천불이 났죠. 마음 같아서는 상간녀의 머리채를 붙들고 난리를 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침착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뒤에서 알아보게 되더라도 상간녀 앞에서 따로 티는 내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복잡한 마음을 안고 월세집을 찾고 있던 손님과 상간녀 집을 나오게 되었죠.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참 많았어요. 무엇보다 남편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럴 만도 한 것이 전 결혼 후 저를 위한 삶을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저보다 가족을 먼저 챙겼고 가정이 우선인 삶을 살았어요. 한 번은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남편이 큰 회사에 취직을 해야겠다면서 잘 다니던 공장을 그만두고 온 적이 있었어요. 당연히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전 아주 난리가 났어요.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지금 큰 회사에 취직을 하겠다고 잘 다니던 공장에 사표를 던지고 나왔다는 거야? 능력이 좋은 내가 언제까지 공장에 붙들려 있을 수는 없잖아.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관두고 내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곳에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사표 내고 왔어. 당신 제정신이야? 어떻게 나랑 한마디 상의 없이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이런 일을 벌이려면 최소한 나랑 상의는 했어야지. 당신이랑 상의를 한다고 결과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잖아. 그래도 나 그냥 집에서 놀고 먹고 하겠다는 거 아니야. 큰 기업에 들어가려면 공부도 해야 하고 여기저기 면접도 보러 다녀야 해.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생활비며 어머니한테 들어가는 용돈의 치료비까지 다 어떻게 부담하려고 그래. 그리고 집이랑 차 살 때 대출받은 것도 있는데 그건 또 어떻게 할 거야? 물론 당신 말처럼 지금 당장 경제적으로 힘들 수도 있겠지. 하지만 몇 년 후에는 금방 해뜰 테니까 당신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 좀 도와줘라. 어차피 부동산도 하고 있으니까 그 생활비 정도는 충분히 벌 수 있잖아. 저는 금방 불어닥칠 일에 대해 아무 생각 없이 보이는 듯한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한 집안의 가장이라는 사람이 어쩜 이렇게 철이 없는 것인지 한숨만 나왔죠. 결국 저는 그날 남편 앞에서 방방 뛰고 시어머니에게 남편이 저지른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더니 시어머니는 남편 편을 들고 나서는 거예요. 너희들 나이도 젊은데 우리 아들이 공장 좀 간뒀다고 큰일이 나겠냐? 그리고 고생 좀 하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공장에 다니는 것보다 큰 기업에 취직하는 게 100번 1000번 낫지. 그러니까 네가 이해 좀 해줘라. 어머니, 당장 먹고 살 일이 걱정인데 이런 큰일을 어떻게 쉽게 이해해줘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가지고 있는 목돈도 없고요. 당장 다음 달부터 나가야 할 돈이 어마어마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미 물은 엎질러졌는데 네가 해결해야지. 여기 와서 털어놓으면 뭐가 달라지냐? 그리고 너 부동산 하고 있잖아. 나한테 와서 이럴 시간에 집 하나라도 더 팔아야 먹고 살지. 그러니까 얼른 가서 집 하나라도 더 팔 생각을 해라. 시어머니는 지금 당장 고생스러워도 핑크빛 미래를 위해서는 제가 이해하고 넘어간 게 맞다면서 그게 아내의 본분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면서 오히려 남편이 선택 한번 잘했다고 했어요. 결국 저는 시어머니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한동안 남편과 냉전 상태로 지내야 했죠. 그러자 남편은 화가 잔뜩 난 저를 보고 눈치가 보였던 것인지 어떻게든 풀어주려고 애쓰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난 후 저는 상의 없이 일을 저지른 남편이 실망스럽기는 해도 이미 벌어진 일 뭐 어쩌겠나 싶어서 이해를 하고 응원해주기로 했어요. 솔직히 당신이 나한테 한마디 상의 없이 일을 저지른 것은 너무 실망스러워. 하지만 일이 이렇게 됐으니 내가 뭐 어쩌겠어. 마음 같아서는 결혼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싶지만 이게 내 운명이겠거니 하고 받아들여야지. 지금 그 말은 당신이 나 취직하는 거 도와주겠다는 거지? 여보, 정말 고마워. 나 진짜 열심히 해서 꼭 큰 기업에 취직할게. 당신 성격에 내가 반대하더라도 끝까지 했을 거잖아. 그리고 큰 기업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고 그 난리를 치는데 내가 어떻게 반대를 하겠어. 사표 내기 전으로 시간을 되돌릴 수 없으니 내가 도와주는 수밖에. 남편은 저의 허락에 그 자리에서 방방 뛰며 좋아했죠. 그리고 남편에게 연락을 받은 시어머니도 저에게 큰 결정했다면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취준생으로 공부도 하고 면접을 보러 다니는 남편을 대신해서 가장이 되어 모든 짐을 짊어지고 발동동거리며 살아야 했죠. 매달 생활비는 물론이고 시어머니 병원비에 용돈까지 부담하면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그 결과 남편은 큰 기업은 아니지만 안정적인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죠. 이처럼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항상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남편이 이렇게 살아온 저를 놔두고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다고 하니까 기가 막히고 화가 많이 나더군요. 모든 사실을 알고 나서 전 지금까지 뭐를 위해서 살았나 싶어 삶의 회의감까지 들었죠. 그러나 저는 하나뿐인 소중한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대로 자리에 주저앉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저 몰래 하고 다니는 짓거리를 제대로 알아보고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저는 남편이 상간녀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지 가지고 있는 증거물이 전혀 없었어요. 상간녀 집에 갔을 때 스티커 사진을 보기는 했지만 상황상 몰래 가지고 나올 수도 없었고 따로 사진을 찍어 올 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증거물부터 찾아내는 것이 우선이겠다 싶었죠. 처음에는 이런 일이 처음이라 무작정 남편 뒤를 졸졸 쫓아다녀야 하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저도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남편 뒤를 따라다닐 시간이 없었고 무작정 뒤쫓는다고 해서 바로 답이 나올 것 같지도 않았죠. 그러다 보니 이 일을 어떻게 알아봐야 하나 고민이 많이 되었어요. 그러던 중 저는 남편 차에 블랙박스를 떠올리게 되었죠. 남편이 워낙 조심성이 많은 편이라서 다른 건 몰라도 블랙박스만큼은 가장 좋은 걸로 달아놓았거든요. 영상 화질도 좋고 음성 녹음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기에 어쩌면 블랙박스가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저녁에 남편을 먼저 푹 재워야겠다는 생각에 술상을 크게 봐주었죠. 여보, 오늘 무슨 날이야? 혹시 집에 손님이라도 오시는 건가? 보쌈에 굴까지.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한가득이네. 손님은 무슨. 들어보니까 요즘 굴이 제철이래. 마침 당신 굴을 좋아하니까 제철에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굴보쌈 좀 했지. 내가 굴 없어서 못 먹긴 하지. 당신 덕분에 오늘 포식하겠네. 오늘 저녁 메뉴가 너무 좋아서 진짜 소주 한잔 해야겠다. 당신도 같이 한잔 할 거지? 당신이랑 다르게 나는 내일 부동산에 출근해야 하거든요. 술 먹고 싶으면 냉장고에 사다 놓은 소주 있으니까 당신이나 드셔. 남편은 냉장고에 소주까지 사다 놓았다고 하니까 준비성이 철저하다고 하면서 좋다고 박수까지 치더라고요. 사실 저는 혹시나 갑자기 술상을 크게 봐주면 의심을 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은 금요일이었고 남편은 주말 전이라 술 한잔하기 딱 좋다고 하면서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죠. 그렇게 남편은 제가 해준 굴보쌈을 정신없이 먹고는 술 기운에 일찍 잠에 들었어요. 덕분에 저는 남편이 깊이 잠들어 있을 새벽에 식탁에 있던 차키를 가지고 밖으로 몰래 빠져나올 수 있었죠. 그리고 곧장 남편 차를 찾아서 블랙박스 SD카드를 미리 준비해둔 새 SD카드로 교체를 해놨어요. 그렇게 저는 무사히 남편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고 다음날 부동산에 출근하자마자 SD카드 속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죠.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블랙박스 영상 속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 것을 보아 남편 차에는 거의 매일 상간녀가 함께 타고 다닌 듯 했어요. 게다가 더 기가 막혔던 것은 두 사람이 저희 집에서 15분 거리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겁도 없이. 심지어 그 아파트는 제가 부동산 일을 하면서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던 곳이었죠. 옛말에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더니
아주 가까운 곳에서 남편이 상간녀와 히덕거렸을 것을 생각하니까 분노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제 상황을 알고 있던 친구도 기가 막혔는지 어이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남편 정말 제정신이니? 아니 어떻게 15분 거리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상간녀랑 같이 살림을 차릴 수가 있어. 게다가 그 아파트는 네가 부동산 하면서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던 곳이었잖아. 그러게 말이야. 나도 기가 막혀서 말이 밖으로 잘 안 나온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블랙박스에는 얼굴이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목소리만 나오니까 증거물로 쓰기에는 무리가 있을 텐데. 예,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당연히 두 사람한테 크게 한 방 먹여줘야지. 그런데 윤영아, 네 남편 상간녀 월세집에서 살고 있다고 하지 않았어? 여기서 5분도 안 되는 거리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월세로 살고 있던데. 그런데 그 여자가 월세집에 살고 있는 건 왜? 내가 방금 블랙박스에서 이상한 대화를 들은 것 같아서. 어떻게 월세방에 살고 있다는 사람이 이 동네에서 가장 큰 건물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하지? 에이, 네가 잘못 들었겠지. 이 동네에서 가장 큰 건물이라면 못해도 5억은 필요할 텐데 월 50만 원짜리 월세방에 사는 여자가 어떻게 건물을 사겠어? 이때까지만 해도 전 당연히 친구가 잘못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친구는 저와 대화를 하면서 영상에서 흘러나오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며 다시 한번 들어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마 하는 생각으로 영상을 되감기하여 두 사람의 대화를 다시 들어보았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정말 친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상간녀가 건물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전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왠지 모르게 상간녀가 수상하게 느껴졌어요. 상식적으로 월세 50만 원짜리 집에 살고 있는 여자가 동네에서 가장 큰 건물을 가지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게다가 집에는 명품으로 보이는 비싼 물건이 단 한 개도 없었죠. 쉽게 이야기해서 남편의 상간녀는 그런 큰 건물을 가지고 있을 만큼 돈이 많아 보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얘 봐봐. 네 남편이 만나고 있다는 여자 이 동네에서 가장 큰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잖아. 월세 50만 원짜리 방에서 살면서 어떻게 5억이 넘는 건물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어? 그러게. 아무래도 저 여자 무슨 꿍꿍이가 따로 있는 것 같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따로 알아봐야겠어. 그래 윤영아, 이 일 어떻게 된 건지 자세히 한번 알아봐야 할 것 같다. 혹시 내 도움 필요하면 바로 얘기해. 연례 제쳐두고 도와줄 테니까. 저는 상간녀가 내뱉는 이야기들이 모두 수상하게 느껴졌고 본격적으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기로 했죠. 그래서 일단 영상 속 이야기가 진실인지 먼저 알아야겠다는 생각에 상간녀가 소유하고 있다는 건물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을 해보기로 했어요. 저는 부동산 중개업자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자가 건물주로 있다는 곳의 주소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리고 평소 같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들끼리 소통을 하면서 매물에 대한 정보를 얻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건물주가 누구인지 알아보는 것은 저에게 너무나도 쉬운 일이었어요. 게다가 등기부 등본 하나만 떼어보면 소유주가 누구인지 금방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저는 그날 곧바로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상하고 있던 것처럼 건물의 주인은 상간녀가 아니었죠. 블랙박스 영상에서 남편이 상간녀를 부르던 이름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게다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니까 상간녀가 쉽게 매매할 수 있을 만한 금액대의 건물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간녀가 남편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하는 고민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증거물을 내밀고 남편에게 난리를 쳐야 하나? 라는 고민도 했었죠. 그러나 생각해보니
이 모든 사실을 시어머니에게 알리는 게 최선이겠다 싶더라고요. 아무리 품 안의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시어머니가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인데 설마 모른 척하기야 하겠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다른 일도 아니고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엄청난 일을 알고도 모른 척 할 수 있는 부모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만큼은 시어머니가 남편을 따끔하게 혼내고 확실히 대처를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에게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알리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저의 계획을 듣고 있던 친구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한 가지 증거물이 더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윤영아, 너 시댁 가서 폭로하는 거 며칠만 더 미루는 게 어때? 아무래도 확실하게 밝히려면 증거가 하나 더 필요할 것 같아서.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남편이 두 집 살림하고 있다는 증거 모을 만큼 다 모은 것 같은데 여기서 뭐가 더 필요해? 한번 잘 생각해봐.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차에 타고 있는 사람 얼굴은 안 나오잖아. 영상을 보여주고 대화 내용을 들려준다고 해도 네 시어머니가 안 믿거나 아니라고 잡아떼면 그만 아니야? 처음에는 증거물을 더 모으라는 친구의 이야기에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생각도 했었죠. 블랙박스 영상 속에 등장하는 목소리는 누가 봐도 남편이었거든요.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니 친구의 이야기가 틀린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60대인 시어머니의 나이를 생각해보면 차량 블랙박스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을 리도 만무하고 영상에 두 사람 얼굴이 나오지 않으니 안 믿을 확률이 높았어요. 그래서 저는 친구의 이야기처럼 조금 더 확실하게 폭로하기 위해서 현재 두 사람이 두 집 살림 중이라는 증거물을 확보하기로 했죠. 아무래도 저는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한 상황이었기에 두 사람이 어느 아파트에 살림을 차렸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편 퇴근 시간보다 조금 일찍 그 아파트로 찾아가서 숨어 있었죠. 사실 저는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두 사람이 따로 도착하는 건 아니겠지 하는 걱정이 있었어요. 그러나 걱정과는 달리 상간녀는 남편 차를 타고 도착해서 다정한 모습을 하고 집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두 사람이 함께 들어가는 모습을 놓치지 않고 사진과 영상으로 아주 꼼꼼하게 남겨두었죠. 그리고 다음 날이 되자마자 부동산에 출근을 하기도 전에 시댁에 먼저 찾아갔어요. 네가 이 시간에 여기까지 무슨 일로 왔냐? 오늘은 부동산에 출근 안 한 거야? 그런데 표정이 왜 이렇게 심각해? 혹시 집에 무슨 일 있냐? 오늘 긴이 상의드릴 이야기가 있어서 찾아왔어요. 어머니, 이 일을 어쩌면 좋아요. 사실 제가 얼마 전에 남편이 두 집 살림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혹시 몰라서 사진을 찍어 왔는데 한번 봐주세요. 저는 모든 증거물을 다 풀어놓고 이야기를 할까 했지만 남편이 만나고 있는 여자가 사기꾼이라는 것까지 알리면 시어머니가 큰 충격을 받을 것 같았죠. 그래서 일단은 두 사람이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다는 것만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당연히 저는 시어머니께서 이야기를 듣고 남편을 불러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실 줄 알았죠. 그러나 제가 한참 잘못 생각했나 봐요. 부모는 자식이 거울이라고 하더니 남편을 낳은 시어머니도 똑같은 사람이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에도 별다른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시어머니가 많이 놀라서 말씀을 못 하시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기가 막히게도 시어머니는 이미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시는 거예요. 아유, 네가 따로 얘기 안 해줘도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었다. 대체 너는 얼마나 눈치가 없길래 그 사실을 이제 안 거냐. 참 대단하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고 다른 여자랑 새 살림 차렸다는 것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 사실을 알고 계셨으면 혼을 내던지 따로 조치를 취하던지 하셨어야죠. 어떻게 남일 보듯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실 수 있으세요? 내가 왜 그래야 하냐? 너보다 좋은 여자 있으면 나는 수십 번도 더 새 장가 보낼 수 있어. 이번에 우리 아들이 만나고 있는 여자가 돈 많은 건물줄 아는데 어미의 마음으로 당연히 응원을 해줘야지. 어머니,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지극정성으로 가족들 챙겨온 저한테 이러실 수 있으세요? 네가 뭐라고 해도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 막말로 너랑 건물주랑 비교도 안 되지 않니? 역시 우리 아들 사람 보는 눈 하나는 기가 막히게 좋다니까. 그래요. 어머니가 지금 하신 말씀처럼 앞으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상황 보니까 저를 밀어내고 그 여자를 며느리 자리에 앉히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 억울해서라도 아내 자리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시는 게 빠를 겁니다. 어차피 조만간 날 잡아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잘 됐지 뭐. 이왕 말이 나왔으니 얘기하마.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소용없다. 우리 아들 편하게 건물주 며느리랑 백년해로 해야 하니까 다 알았으면 이제 그만 꺼져주겠니? 저는 시어머니 이야기에 기가 막혀서 말이 밖으로 나오지 않았죠. 제 앞에서 건물주 상간녀와 새 살림을 차린 남편이 자랑스럽고 기특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눈이 돌아간다는 게 뭔지 제대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날 시어머니 앞에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방방 뛰고 아주 난리를 쳤죠. 그러나 시어머니는 한숨을 크게 쉬더니 제가 이렇게 난리를 쳐봐야 소용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순순히 이혼도장을 찍을 것 같지 않으니까 거래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윤영아, 어차피 결론은 똑같을 텐데 우리 어려운 길로 가지 말자. 이미 우리 아들은 너한테서 마음이 떴는데 네가 이런다고 떠난 마음이 돌아오기라도 한다냐? 너도 깨진 그릇 다시 이어붙일 수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잖냐. 그래서 깨진 그릇 붙일 수 없으니까 제가 포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대체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어머니가 무슨 말로 설득을 해도 전 남편이랑 절대 이혼 못하니까 그렇게 하세요. 윤영아, 네가 이렇게 나오면 모두가 힘들어질 뿐이다. 그러지 말고 네 남편이 이혼 서류 가지고 오면 그냥 조용히 이혼 도장 찍고 끝내라. 그러면 내가 5천만 원 줄게. 5천만 원. 시어머니는 저에게 이혼만 해주면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주겠다며 제안을 하셨어요. 하다 돈까지 주겠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났죠. 그러나 시어머니는 이런 저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이혼하고 오면 5천만 원을 주겠다는 말만 반복했죠. 그리고는 저에게 잘 생각해보고 도장 찍고 오라는 말을 하더니 집에서 내쫓아내더군요. 그렇게 저는 시댁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대로 집에 들어가야 했죠. 그리고 저녁이 되자 시어머니 말씀대로 남편이 이혼 서류를 가지고 집에 들어오더군요. 너 아까 엄마 집에 갔었다면서? 내가 설마 다른 여자랑 살림 합치면서 엄마한테 말 한마디 안 했겠니? 당신 뭘 잘했다고 웃으면서 들어와? 지금 당장 내 앞에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어야지. 뭘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셨다고 고개 빳빳하게 쳐들고 들어오냐고 인간아. 이혼 서류를 당당하게 내밀어? 내가 잘못한 게 뭔데? 다른 여자한테 나 뺏기는 게 싫었으면 너도 건물 좀 몇 개 사두지 그랬어. 그랬다면 내가 당신을 이 왕비처럼 떠받들고 살았을 텐데. 아무리 당신이 그딴 식으로 나와도 나 절대 이혼 서류에 사인 못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억지로 이혼을 해야 되고 승재가 아빠 없이 살아야 돼?
어디 한번 이혼도 못하고 서류에 묶인 채로 그 여자랑 잘 살아봐. 네가 뭐라고 하든지 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혼할 거야. 당신도 내가 어떤 여자랑 만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면서. 그러니까 우리 그냥 깔끔하게 도장 찍자. 아니, 난 평생 그 서류에 도장 못 찍어. 그러니까 어디 이혼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시던가. 내가 이혼 서류 가지고 왔으니까 얼른 도장 찍으라니까. 도장만 찍으면 이 집 재산 분할로 넘겨줄게. 우리 엄마가 5천만 원도 주고 집도 얻게 되는 건데 너한테도 썩 나쁜 조건은 아니지 않냐? 저는 남편의 당당한 모습에 정말 어이가 없었죠. 남편은 저에게 당장 이혼 도장을 찍으라면서 서류를 내밀었지만 저는 그 서류를 받아서 갈기갈기 찢어버렸어요. 그러나 남편은 애초에 제 반응을 예상하고 서류를 많이 준비해왔던 것인지 곧장 가방에서 또 새로운 서류를 꺼내 다시 내밀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대로 이혼을 해주면 남편과 시어머니 좋은 일만 시키는 것 같아서 절대 안 찍는다고 난리를 쳤죠. 그랬더니 남편은 말로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더니 저에게 도장 찍을 생각이 들 때까지 집에 들어오지 말라면서 내쫓는 거예요, 글쎄. 저는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지만 남자 힘은 도저히 못 당해내겠더라고요. 결국 저는 남편님에 밀려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렇게 집을 나오게 된 저는 밖을 계속 떠돌아다닐 수는 없으니 일단 부동산으로 가게 되었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이혼 도장을 찍어주고 아들을 데리고 나와서 살까 싶다가도 어떨 때는 우라가 치밀어 올라 억울해서라도 이대로 이혼하는 것은 안 된다며 순식간에 생각이 바뀌기도 했죠. 그렇게 저는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게 되었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제대로 한 방 먹여줘야겠다는 결론을 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건물주 전화번호를 알아보기로 했죠. 진짜 건물주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모든 사정을 다 설명한 뒤 도움을 요청할 생각이었거든요. 저는 부동산 업무 시작 시간에 맞추어서 같은 지역 내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 연락을 해서 진짜 건물주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을 찾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서로가 연결이 되어 있고 상간녀가 사기 용도로 지목한 그 건물은 같은 지역 내에 있는 데다가 가장 크기 때문에 여기저기 연락을 하다 보면 진짜 건물주 전화번호를 알 수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약 이틀 정도 같은 지역 내에 위치한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 하나하나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고 한국인의 의지로 진짜 건물주 전화번호를 알아낼 수 있었어요. 저는 전화번호를 알게 되자마자 지체할 거 없이 진짜 건물주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한 후 약속을 잡게 되었어요. 혹시나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는 않을까 내심 조마조마했는데 다행히 진짜 건물주는 나와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죠. 사실 처음에 연락을 주셨을 때는 이상한 사람인 줄 알고 이 자리에 안 나오려고 했어요. 하지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 상황이 꽤 심각한 것 같아서 한 번은 만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셨군요. 바쁘실 텐데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로 간단하게 말씀은 드렸지만 지금 제 남편이 상간녀와 함께 새 살림을 차려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상간녀는 가지고 계신 건물을 본인 건물이라면서 제 남편과 시어머니를 속인 것 같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저는 제 건물을 대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혹시 그 상간녀가 제 건물로 사기를 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은 제가 증거물로 남편 블랙박스 영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상간녀가 가지고 계신 건물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건물주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월세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그런 큰 건물을 가지고 있다는 게 수상해서 따로 등기부등본을 떼어봤어요. 그러셨군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가지고 계신 증거물들을 제가 확인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저도 제 건물이 그런 식으로 이용되고 있다면 따로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아서요. 진짜 건물주는 저에게 가지고 있는 증거물들을 보여달라며 요청하셨고 저는 흔쾌히 그 부탁을 들어줬어요. 그런데 진짜 건물주는 가장 먼저 확인하였던 증거물인 블랙박스 영상에 녹음된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는 왜 그렇게 놀라는 건가 싶었죠. 그런데 진짜 건물주는 블랙박스 영상을 모두 확인한 후에 급히 상간녀 사진을 확인하더니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저에게 이것저것 질문을 하더라고요. 혹시 이 사진 속에 있는 여자가 남편분이 만나고 있는 상간녀가 맞나요? 이 사람이 제 건물을 본인 건물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닌 사람이 맞는 거죠? 네. 사진 속에 있는 그 여자가 제 남편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맞아요.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에 녹음되어 있는 대화 내용처럼 상간녀가 그쪽 건물로 사기를 치고 다니는 게 확실한 것 같네요. 정말 황당하네요. 지금 제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사진에 있는 그 여자 제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니요. 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뭐 친구나 가족인 건가요? 아니요. 사진 속 그 여자는 저희 집 가정부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엄마는 저희 아들 회사에서 건물 청소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미 알고 계시는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상간녀라는 사람도 유부녀입니다. 심지어 애까지 있다고요. 저는 진짜 건물주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라서 순간 할 말을 잃었던 것 같아요. 유부녀인데다가 애까지 있는 사람이 대체 왜 건물이 있다고 사기를 치고 남편에게 접근을 해온 것인지 의문이 있었죠. 사실 저는 상간녀가 유부녀에 애까지 있다는 것이 안 믿겨지기도 했어요. 살고 있던 월세방을 봤을 때 유부녀 티가 전혀 나지 않았거든요. 상간녀가 유부녀인데다가 애까지 있다고요? 남편의 애까지 있는 사람이 대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제 남편에게 접근을 해온 것인지 이해가 되질 않네요. 사실은 그 사진 속 그 여자의 남편이 돈 사고를 많이 쳤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저기 도망을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론 제 생각이기는 하다만 그 상간녀가 아마도 돈 때문에 남편분에게 접근을 한 게 아닐까 싶네요. 진짜 건물주는 저에게 본인이 알고 있는 모든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진짜 건물주의 이야기에 의하면 상간녀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기는 했으나 자기 남편을 잘못 만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들어보니 얼마 전에 남편이라는 사람이 또 돈 사고를 치게 되었고 상간녀와 상간녀 엄마는 어린애를 아빠 없이 키울 수 없다면서 급하게 본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진짜 건물주는 돈 문제에 있어서 워낙 깐깐한 사람이다 보니 돈 부탁을 하는 두 사람에게 갑을 정도만 해줬다고 했죠. 그럼 지금 하신 말씀은 상간녀가 돈 때문에 저희 남편과 시어머니를 속였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기엔 저희 집안이 돈 많은 부자가 아닌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돈 때문에 일부러 남편분에게 접근한 게 맞는 것 같아요. 부자들은 돈 문제에 있어서 깐깐하게 군다는 것을 아니까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간도 쓸개도 다 내줄 만한 사람인 남편분을 선택한 것 같고요. 저는 그제야 이 모든 상황의 그림이 맞춰지기 시작하더군요. 모든 것을 알게 된 저는 진짜 건물주에게 다음 날에 시어머니를 건물로 데려갈 테니까 모든 것을 폭로해주면 안 되겠냐는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건물주도 본인 건물을 자신의 건물인 것처럼 하고 다닌 가정부에게 화가 난다면서 흔쾌히 저를 도와주겠다고 했죠.
저는 그렇게 다음 날이 되자마자 시댁에 다시 찾아가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시댁에 찾아간 저를 보더니 드디어 마음을 굳힌 거냐면서 얼른 들어오라고 안내까지 해주더라고요. 을어들한테 듣기로는 집에서도 나갔다고 하던데 여기까지 찾아온 걸 보면 이혼하기로 마음 굳힌 거지? 네, 이미 마음 떠났다는데 붙들고 있어봤자 저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바람 피운 건 괘씸하지만 이쯤에서 이혼으로 정리하는 게 낫겠어요. 대신 지난번에 약속하신 5천만 원은 꼭 주세요. 그럼 이혼만 무사히 마무리되면 약속대로 5천만 원 줄 테니까 걱정하지를 말아라. 그러니까 오늘 집에 들어가서 이혼 도장 찍어라. 알겠지? 시어머니는 제가 이혼을 해주겠다고 하니까 아주 신이 난 듯 활짝 웃으며 이야기를 했죠. 그런 시어머니 앞에서 전 대놓고 휴대폰으로 녹음을 켜놓은 채 5천만 원을 주겠다는 확답을 받아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 채 해맑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5천만 원을 주겠다는 녹음을 해주었죠. 그렇게 저는 녹음을 받아낸 다음에 시어머니를 건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제 아들 핑계를 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머니,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사실 남편이 만나고 있다는 그 여자가 나중에라도 제 아들을 데리고 가겠다는 말을 할까봐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오늘 그 여자한테 찾아가서 각서를 받아내고 싶어요. 우리 예비 며느리한테 각서를 받아내고 싶다고? 왜 문제에 대한 각서라면 네 남편한테 받으면 되지 않냐? 저는 두 사람 모두에게 각서 받아내려고요. 10년 넘게 같이 산 부부도 걸핏하면 의견이 틀어지는데 지금 애 안 데리고 가겠다고 하다가 나중에 말이 바뀌면 어쩌나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저랑 같이 가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이혼 도장을 찍기 전에 무조건 각서를 받아내야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혼자 가게 되면 상간녀와 머리 뜯고 싸우기라도 할까봐 걱정이 된다면서 같이 가주시면 안 되겠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상간녀가 건물에서 사무실 차려놓고 의류 사업을 하고 있다면서 한번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무사히 시어머니를 데리고 건물로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와 시어머니는 건물에 도착하자마자 곧장 경비원에게 찾아가 상간녀를 찾기 시작했어요. 저기 우리 예비 며느리 좀 보러 왔는데요. 무작정 위로 올라가기는 좀 그랬어요. 건물주 김승지 좀 불러주시겠어요? 김승지요? 김승지가 누구죠? 건물주 이름은 그게 아닌데. 뭔가 잘못 알고 오신 것 같네요. 어머, 이 아저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쪽이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 예비 며느리가 분명히 여기 건물주라고 했단 말이에요. 착각했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알아봐요. 갑자기 찾아와서 왜 이러는 거예요? 이 건물주 이름은 김승지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 건물에서 일한 지가 벌써 3년째입니다. 3년째. 그런데 제가 설마 건물주 이름 하나 모르겠어요? 소란 그만 피우시고 당장 이 건물에서 나가주세요. 시어머니는 경비원에게 손가락질까지 하면서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다시 잘 알아보라며 우겨댔죠. 그러자 친절하게 대하던 경비원도 화가 나는지 시어머니와 함께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이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하고 있을 즈음 저는 미리 말을 맞춰놓은 것처럼 진짜 건물주에게 로비에 도착했다는 문자를 보냈죠. 그리고 금방 모든 게 탄로나고 난리가 나게 될 테니 남편에게도 상간녀를 보기 위해 건물에 찾아왔다는 식으로 문자를 보내놓았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진짜 건물주가 로비로 내려오길 기다렸죠. 그렇게 5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즈음 진짜 건물주는 저의 문자를 보고 저와 시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다가왔어요. 지금 남의 건물에 와서 왜 소란을 피우시죠? 얼핏 들어보니 건물주 찾으시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신가요?
아, 저희는 건물주랑 할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그쪽이랑 관계없는 일이니까 여기 일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가던 길이나 가시죠. 제가 이 건물 건물주입니다. 무슨 일로 저를 찾아오신 건가요? 진짜 건물주는 시어머니에게 명함을 건네면서 자신이 건물주이니까 할 말이 있으면 애꿎은 경비원 괴롭히지 말고 본인에게 하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당황했는지 얼굴이 창백해져서 정말로 건물주가 김승지가 아니냐며 몇 번이나 물었어요. 진짜 건물주는 시어머니의 질문에 단호하게 자신이 건물주라는 대답을 내놓았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인지 그럼 김승지는 누구냐면서 따져대기 시작했어요. 진짜 건물주는 흥분한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더니 저와 약속했던 것처럼 상간녀의 실체를 폭로했죠. 그 찾고 계신 김승지라면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가정부인데요. 저희 집 가정부를 왜 이 건물에서 와서 찾고 계시죠? 건물주가 아니라 그쪽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라고요? 분명히 내 아들 말로는 이 건물 주인이 김승지라고 했다니까요.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네요. 승지 씨를 찾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 2분 거리로 집이 가까우니 연락해서 이쪽으로 바로 오라고 하겠습니다. 진짜 건물주는 곧장 상간녀에게 전화를 하더니 건물로 오라고 했어요. 그렇게 약 몇 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쯤 남편과 만나고 있는 상간녀가 건물에 들어섰죠. 그리고 건물주를 보자마자 공손하게 인사를 하더니 무슨 일로 부르신 거냐 물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급하게 남편이 문자로 보내준 상간녀 사진과 건물에 등장한 상간녀 얼굴을 비교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는 상황 파악이 되었는지 충격을 받고 곧바로 기절을 해버렸어요. 당연히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119라도 불러야 하는 것 아니냐며 어찌할 바를 몰라 했죠. 저도 시어머니가 기절까지 하실 줄은 몰랐기에 난감해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때마침 건물 청소를 하시는 분이 로비에 서서 진짜 건물주에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아주머니에게 다가가 카트에 있던 청소용 물을 빌린 다음 그대로 시어머니에게 가지고 가서 얼굴에 부어버렸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물을 맞은 후 정신을 차릴 수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도 땀에 흠뻑 젖은 채 건물로 달려왔어요. 그리고 상간녀는 남편 얼굴을 보더니 당황했는지 급하게 도망을 가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재빠르게 그 여자의 뒷멱살을 잡았고 가지고 있던 증거물들을 내밀며 난리를 쳤죠. 이제 와서 도망치면 상황이 달라져? 어차피 증거물은 차고 넘쳐. 어떻게 남의 남자한테 꼬리친 것도 모자라? 겁도 없이 건물주라고 사기를 치고 다녀? 해까지 있는 사람이 이러고 다녀도 돼? 그게 무슨 소리야? 건물주라고 사기를 치는 것은 뭐고 애가 있다는 건 또 뭐야? 승지 씨, 지금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다 정말이야? 아이고 이 미련한 중생아. 네가 이러니까 사기 표적이 됐지. 너는 저 여자가 여기 건물주라는 걸 철석같이 믿었냐? 이 미련아. 등기부등본만 보면 저 여자 게 아니라는 게 바로 나오는데 그걸 믿었어? 그게 무슨 소리야? 이 건물 명의는 승지 씨 아버님 명의고 고 승지 씨한테 넘겨줄 거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등기부등본에 있는 건물주 명의는 다른 거지. 뭘 알고나 떠들어 옆편네야. 그리고 우리 승지 씨 부모님 댁도 이 근처인데 저택집에 들어가는 것도 내가 몇 번이나 봤다고. 그랬겠지. 그 저택집을 제 집 드나들듯 들어갔다 나갔다 했겠지. 왜냐하면 네가 알고 있는 김승지는 그 집 가사도우미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돈이 급해서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했어요.
저도 제 잘못 뭔지 잘 알고 있으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이렇게 빌겠습니다. 남편은 상간녀의 말에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도 안 된다며 넋이 나간 채로 울고 있었어요. 정리를 해보자면 상간녀는 본인이 가사 도우미로 일하고 있는 집이 본인 부모 집이라 속이고 이 건물 또한 본인 아버지 건물이라고 속인 거였죠. 모든 게 밝혀지자 얼굴이 창백해져서 곧장 바닥에 무릎을 꿇고 석고대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진짜 건물주는 당장 해고를 하겠다며 난리를 쳤고 큰 꿈에 부풀었던 남편과 시어머니는 상간녀가 털어놓은 진실에 절망한 듯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죠. 그러나 남편은 두 귀로 모든 진실을 들었음에도 끝까지 믿기지 않는 듯 상간녀를 붙잡고 본인이 투자금으로 준 돈이랑 아파트에 들어간 돈까지 모두 내놓으라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울며 불며 저의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잘못했다 싹싹 빌기 시작했죠. 그러나 저는 두 사람 앞에서 이혼 소송할 거니까 기다리고 있으라면서 통보를 했어요. 그렇게 모든 것이 밝혀진 후 상간녀는 엄마와 함께 동시에 해고를 당해야 했죠. 게다가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사기친 죄값까지 받아야 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전 남편과 이혼을 한 것은 물론이고 양육권을 가지고 오게 되면서 재산분할과 양육비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뿐만 아니라 이전 시어머니 목소리가 담긴 녹음본을 가지고 있어서 5천만 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반대로 전 남편은 상간녀에게 투자한 돈을 찾아오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아파트를 매매할 때 큰 빚을 졌던 것인지 그걸 갚느라고 정신이 없는 듯 하더군요. 그래서인지 전 남편은 가끔씩 아들을 보러 올 때마다 부부로 함께 살 때가 그립고 지난 날이 후회가 된다는 이야기를 꺼내곤 하죠. 그러나 후회해도 이미 늦은 걸 뭐 어쩌겠어요.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것은 다 본인의 업보죠. 그래서 사람은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말이 있나 봐요. 남편과의 일을 겪고 나서 저는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었네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아들만큼은 제 아빠 닮지 않고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가정교육은 철저히 시킬 생각입니다. 길고 긴 제 사연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사연 들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항상 즐겁고 행복한 일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